잘 봐요. 잠깐만 얘기를 들어보세요. 봐보면 이런 함수와 이건 실제로 어때요? 같은 함수입니까? 다른 함수입니까? 다른 함수죠. 실제로 다른 함수죠. x라는 것과 x 상승해서 다른 함수 아닙니까? 단. 봐봐요. 결과가 어차피 x와 x 함수로 나오는 거니까 그 정의역이라는 걸, 즉 들어가는 원인에 해당하는 걸 줄여놓잖아요. 그러면 같은 함수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0 넣으면 0 나오죠. 얘도 0 넣으면 0 나오고요. 1 넣으면 1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누구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정의역을. 이렇게 제한을 해버리면, 정의역을 제한을 해버리면 같은 함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같은 함수가 나오게끔 하는 이 정의역을 찾는 방법은 잘 보면 이게 교점이구나라는 거를 눈치를 챌 수 있겠어요? 오케이? x와 x3승을 같다라고 놓고, 즉 교점을 구하는 거라고 놓고 해보면 맞죠? 교점이구나라는 거 뭔지도 알겠어요? 그쵸? 지금 내가 말한 말을 실수해버렸어요. 에이 바보같이. 봐봐요. 자 봐봐요. 쌤 진짜 바보같이 얘기했어. 자, 이거 우리 뭐 구하는 거였어요? 말 실수하면 내가 실수한지도 모르죠 너네. 그쵸? 다행이에요. 자, 서로 같은 함수를 구하는 거죠. 맞습니까? 서로 같은 함수를 구한다라는 건 f라는 것과 뭐예요? g라는 게 같아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맞죠? 이거 fx가 즉 gx이다를 푸는 방법 아닌가요? 말 이해해요? 근데 그 같은 함수가 되게 하는 방법의 정의역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라고 했죠? 교점이라고 했죠. 교점이라고 했죠. 맞아요? 결론. 교점을 찾아라는 건 어떻게 해서 풀어요? 능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었죠. 이 말 이해하겠어요? 교점 찾는 방법이 뭐예요? 같다라고 놓고 문제 풀잖아요.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오케이? 의미를 부여하면 이렇습니다. 됐습니까? 자, 봐요. 또 여기서 같은 함수에서 나오는 맨날 나오는 문제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정말 치사함의 극치를 다루죠. 정말 대치사합니다. 잘 봐요.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는 정의역의 총 개수는요.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는 정의역의 총 개수 몇 개게요? 7개입니다. 왜요? 얘네들을 부분법 찾으면 되죠. 누구만 빼면 돼요? 공식판만 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거 말 알아들어요? 꼭 기억해둬야 돼요.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교점 찾는 방법이 왜 는 같다라고 놓고 문제 푸는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케이? 이런 의미여서 그랬어요. 됐어요? 어려운 거 있나요? 여기까지? 없죠? 이제 계속 해볼게요. 자, 함수는요 여러 가지 모양의 함수가 있어요. 즉 함수의 모양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모양의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즉 봐요. 지으면 안 되는 걸 지워버렸어요. 뭐였어요? 대응과 뭐예요? 함수였죠. 대응은 뭘 대응이라고 했어요? 두 집합 사이의 관계만 가지면 끝. 그게 대응이죠. 안 가도 돼요. 가도 되고요. 됐습니까? 함수는요. 정역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꼭 공역에 있는 뭐예요? 원소랑 결합을 해야 되죠. 자 봅시다.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저 1대1 대응 때문에 이 대응과 함수를 계속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봐보시죠. 함수를 먼저 설명해 볼게요. 함수는요, 정역 X에 있는 게, 맞나요? 무조건 정역에 들어있으면, 무조건 어디로 갔었어야겠어요? 이렇게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서로 겹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즉 1대1 함수는요. 1대1 함수는요. 오케이? x가 서로 다르면 됐습니까? 그거에 대한 함수값도 어떻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렵나요? 오케이? 지금 봐봐요. x가 다르면 그거에 대한 결과값도 다르죠. 이게 1대1 함수예요. 오케이? 자, 나 봐봐요. 나 봐봐요. 이 조건 명제죠. P이면 Q이다라는 조건 명제 아니에요? 그쵸? 1대1 함수를 뭐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조건 명제의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죠. 참인 조건 명제로 표현해 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뭐다? 참이다. 그러면 1대1 함수라는 말을 대우를 이용하면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뒤지게 헷갈릴 겁니다. 이거 뒤지게 헷갈릴 거예요.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괜찮아요? 지금 봐봐요. 지금 봐봐. x1, x2가 달라야 뭐예요? 그 결과값도 다른 건데 맞죠?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에 꼭꼭 나오니까 잠깐 보여주긴 할 건데 오케이? 진짜 너무 어려워요. 들어봐봐요. 쌤 그러면 이것도 함수인가요? 이게 1대1 함수를 표현하는 건가요? 얘도? 지금 봐봐요. 1대1 함수를 표현하는 명제는 얘거든요. x1, x2가 다르면 fx1, fx2는 다르다가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명제니까 대우를 쓰면 얘죠. 근데 얘도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말일까요? 이게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말일까요, 친구들? 맞을 것 같아요. 대답 좀 해볼래요? 틀립니다. 이유 설명할게요. 얘는 잘 봐봐요. x1, x가 다르면 오케이? 그 함수값이 다르다가 확실하게 1대1 대응이죠. 오케이? 왜냐면 x1, x값이 들어가는 원인이 다르면 그 결과가 다르다는 뜻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얘는 어떤 의미의 여기서 말하는 x1, x2는 모든 실수잖아요. 말 이해하죠? 이해해요? 얘가요 x1과 x2가 같은 상황이다. 즉 두 정의역이 같다라는 거고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함수값도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죠. 맞죠? 근데요 x1과 x2가 다른 x3이 있는데 오케이? 얘가 얘랑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한 걸 막아낼 수가 없죠. 얘. 그쵸? 그래서 얘가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명제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얘는 x1, x2와 다른 x3이 얘랑 같다라는 말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 표현에서. 위에서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없어요. 잘 봐봐요. x1, x2 두 x값이 다르면 그거에 대한 원인도 달라. 결과도 달라. 라는 거죠. 어떠한 두 값도 겹쳐질 수 없죠. 정의역이 다르면 원인이 달라지면 결과도 무조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얘는요. 이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래서 1대1 함수가 아님에도 1대1 함수처럼 애들을 되게 헷갈리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잘 봐요. 얘를 잘 봐야 돼요. 두 정형이 달라야 그 치역도 다르다라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말 이해합니까? 됐어요? 지금 이 아래 건 의미가 없는 직권이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해했나요? 오케이. 됐어요? 야, 하율이는 어디로 갔냐? 최하율 어디로 갔어? 저기는 안 하지. 어? 저기는 저기는 안 하지. 아 그래? 잠깐만요.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봅시다. 다음요. 여기까지 됐죠? 다음 보죠. 이제 낚시의 끝판왕. 자, 1대1 함수가 이제 뭔지는 대충 알았죠? 말 이해합니까? 오케이? 이걸 이해해요? 1대1 대응을 한번 보세요. 둘의 차이를 보여줄게요. 봐봐봐. 1대1 함수는 모이기만 하면 된다고 했죠? 이게 함수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정역에 있는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로 하나씩만 가면 되는 거였죠. 말 이해해요? 함수는 뜻이 뭐예요? 함수라는 말 뜻이 뭐예요? 정역에 있는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랑 관계를 맺으면 끝이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해요? 대응은 뭐였어요? 관계는 두 집합 사이에 관계를 나타내면 되는 거죠. 관계가 있던 없던. 그러니까 꼭 갈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안 가도 되는 거고 두 개로 가도 되는 거였잖아요. 맞죠? 말 이해합니까? 자, 1대1 대응이라는 단어를 잠깐만 봐볼게요. 1대1 대응이라는 단어를 잠깐만 봐볼게요. 됐습니까? 1대1 대응이라는 단어는요. 오케이? 1대1 대응이라는 단어는 두 식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전부 다 하나씩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얘가 되게 오히려 더 어땠어요? 더 널널했던 범위였잖아요. 대응이라는 건 X, Y의 관계가 뭐 정역이 있는 거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 뜻이었지만 1대1 대응이라는 건 어때요? 관계를 맺는데 오케이? 모든 두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의 관계가 하나씩 맺어진다라는 겁니다. 결론 얘는 X가 B였죠. 얘는 뭐예요? 1대1 함수예요. 얘는 뭐예요? 1대1 대응입니다. 오히려 널널했던 범위가 오히려 더 타이트해지죠.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1대1 대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얘는요, 고맙게도 두 정역이 다르면 그거의 함수값도 달라요 이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생깁니다. 공역과 치역이 꼭 똑같아야 돼요. 됐습니까? 말 이해해요? 공역과 치역이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해요. 알아듣겠어요? 오케이?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야만 뭐가 돼요? 1대1 대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째 1대1 대응이면 끝 아닌가요? 왜 굳이 1대1 함수를 배우나요? 1대1 대응을 배우나요? 뭐 때문이냐면 역함수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역함수. 역함수가 뭐냐면 오케이? 함수를 거꾸로 하는 걸 말해요. 이 상황에서 봐봐봐요. S가 남아있죠. 거꾸로 한다고 치는 게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죠. 함수인데 불구하고 갈 데가 없다. 정의역인데도 불구하고 갈 데가 없다? 이거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 안 돼요. 1대1 함수라고 해서 무조건 역함수 있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1대1 대응에만 역함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말 이해해요? 이러면 거꾸로 가도 어때요? 다 갈 수 있지요. 뭔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이해했나요? 오케이?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알아먹죠? 됐나요? 오케이. 정리해 보시죠. 이제 2개 남았습니다.